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소형 SUV 중고차 3탄인데요. 이제 디자인이 잘 빠진 편에 속하고 소형치고는 덩치가 있어 레저하기도 충분하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면 약간의 패밀리카의 기능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쌍용 티볼리로 한때 쌍용의 소년가장 역할을 했던 친구인데요. 트랙스와 QM3가 소형 SUV라는 밭에 거름 정도만 쳐놨다면 이 티볼리가 열심히 씨앗도 심고 물도 주고 모쪼록 열심히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코나랑 셀토스한테 호로록 다 뺏겨버리긴 했지만요. 아무튼 이 차량은 솔직히 말하면 뾰족하게 잘난 점은 없는데요. 출력과 주행질감, 안전성이 대체적으로 그냥 그런 부족하진 않지만 충분하지도 않은 그런 쌍용의 맛을 가득 넣어서 요즘 신차들의 상품성을 생각하신다면 만족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 티볼리를 구매하시는 분들의 95% 정도는 앞서 언급한 상품성을 쫓기보단 상당히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주변 여성분들이 차량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저한테 무조건 한 번씩 물어보는 게 티볼리는 어때? 이 질문이라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형 SUV 중에서도 XM3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반급 위 차량을 제외한 코나와 트랙스 같은 친구들과 견주었을 때 비교적 여유로운 실내가 큰 장점인데요. SUV에서 가장 중요한 적재 공간이 최고로 넓기도 해서 2열을 접어서 짐을 때려 넣고 놀러가기에 딱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티볼리 에어라는 롱바디 모델도 있는데 차량의 높이가 약 5cm, 길이가 약 23cm 정도 더 길어지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적재와 차박까지 생각하신다면 이쪽이 더 좋을 것 같네요. 물론 길이가 억지로 늘어난 만큼 운동 성능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은 감안을 해야 합니다. 일단 이 차량은 그래도 한 번에 업데이트가 된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티볼리 아머를 추천드리는데요. 디자인적으로도 더욱 깔끔해졌을 뿐더러 초기 모델들이 갖고 있던 고질병도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을 선택해야 하는데 내가 1년에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혹은 그 이상 주행을 한다면 또는 고속주행이 많다면 유류비적인 메리트가 있는 디젤 엔진, 소음과 진동도 덜하고 차량의 관리도 편하며 기타 모든 면에서 무난한 가솔린 엔진이 있습니다. 일단 두 엔진 모두 차량의 구성과 가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며 이제 등급을 알아보자면 크게 기본 등급 TX, 기본적인 디자인 구성들과 일렬 열선, 인조가죽 시트, 열선 핸들, 스마트 키, 크루즈 컨트롤 같은 핵심 옵션들이 추가된 중간 등급 VX, 좀 더 외형에 신경 쓴 LX 등급이 있고 버네로 기어 에디션이라는 등급이 있는데 중간 등급 VX에 외형과 내장을 꾸며주는 옵션들과 일렬 통풍 시트, 운전석 전동 시트 같은 옵션들이 추가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VX 등급과 기어 에디션은 대략 100만원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본인의 예산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 이 등급들도 처음 차량을 구매할 때 추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린 옵션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같은 안전 옵션들이 모여있는 패키지인데 차값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있으면 분명히 한 방에 있는 친구들이니 여유가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플이나 사이트 옵션 필터에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들어간 차량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값은 17년식 6만 킬로 이하 VX 등급이 1,300만원, 기어 에디션이 1,400만원 정도고 앞서 설명했듯 디젤과 가솔린의 가격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며 이 값은 대략 이렇단 것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두 번째는 기아 셀토스인데요. 앞서 설명한 티볼리가 소형 SUV 시장을 열심히 확장해 나갔다면 셀토스는 기아가 스토닉과 함께 소형 SUV 시장을 찍목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만든 친구인데 기존 소형 SUV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HUD, 실내 무드 등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옵션이라는 가장 큰 무기와 곱배기 수준의 출력과 덩치로 인해 고속주행이 굉장히 편해졌는데 덩치도 한 10년 전 투싼급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요즘 유행하는 차박을 할 때도 크게 무리는 없고 결정적으로 호불호 타지 않는 세련된 외모를 가지고 장사를 하니 초기 모델과 큰 차이가 없는 상품성을 가진 르노, 쌍용, 쉐보레는 경쟁력이 약해서 하나 둘 픽픽 쓰러져 가는데 현대기아가 나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들도 지속적으로 모델 개선을 열심히 했다면 쓰러질 것까진 없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제 실내를 보면 디자인은 와 그럴듯하다, 깔끔하다, 잘했다 싶다가도 실제로 만져보면 내장재 품질이 플라스틱 옆에 플라스틱 이런 식이기 때문에 감성 마력이 하나도 없고
와, 얘네 돈 아끼려고 진짜 연구를 열심히 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으며, 앞서 설명했듯 기존 소형 SUV들보다 곱빼기의 출력, 그러니까 177마력 27토크의 1.6 터보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중형차 정도의 출력으로 굉장히 차가 잘 나간다,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한 출력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출력을 얻었기 때문에 기본 차값 상승과 나가는 유류비도 적지 않게 올라갔는데, 터보가 아닌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1.6 엔진보다 2에서 3kg 정도 더 낮은 12kg 정도의 복합 연비를 보여줘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계층을 생각했을 때는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친구는 티볼리와 같이 디젤과 가솔린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고속주행이 많고 주행거리가 연 2만 km 이상으로 높다면 디젤 모델이 유류비적인 이점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려해볼만 하고, 나머지 상황에선 역시 일반적으로 가솔린 모델이 무난함과 동시에 매물도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으며, 가솔린 내에서도 2륜이냐 4륜이냐 두 가지로 갈리는데, 4륜 모델은 차값이 100만원 이상 비싸고 연비도 1km 이상 낮아지지만 뒷바퀴에 보다 좋은 성능의 서스펜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나 승차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시 하신다면 4륜 쪽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제 등급을 알아보자면 20년식 기준 크게 기본 등급 트렌디부터 최고 등급 노블레스 혹은 시그니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사실상 구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소한의 등급인 중간 등급 프레스티지에서 추가되는 핵심 옵션으로는 전방 주차 센서, 17인치 휠 타이어, 가죽 열선 핸들, 인조 가죽 시트, 일렬 열선, 통풍 시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정도고, 주행거리 3만 km 이하 차량을 대략 2250에서 2400만원 사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고 등급 노블레스는 18인치 휠 타이어, 각종 LED 램프들, 실내 내장재에 인조가죽 재질 추가, 운전석 허리 받침 전동 시트, 2열 열선 시트, 2열 공조기 에어벤트,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을 차량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렇게가 들어가는데, 여러 추가 옵션을 통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가 탑재된 차량들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차값은 2350에서 2550만원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의 연식이 얼마 되지 않은 신차급이라 신차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차값을 갖고 있지만, 이 영상을 킵해 놓으셨다가 원하는 가격대가 됐을 때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설명드린 차값은 대개 이렇단 것이고, 차량의 컨디션에 따라 더 저렴할 수도 비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소형 SUV 두 친구를 알아봤습니다. 뭐 이 친구들 모두 덩치가 작은 소형 SUV는 아니기 때문에 내 차에 한두 명이서 타면서 2열은 접어 짐을 싣고 놀러가기 딱 좋은, 여유롭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차박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친구들이니 이 장점들을 꼭 활용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격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드는 차량을 구매해서 오래오래 잘 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